1차시 데이터 정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데이터셋에 한마디로 노이즈라고 이야기하는 조작적 정의에 좀 어긋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치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거를 이상치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기준과 통계적인 기준으로 좀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조작적 정의 내용에 예를 들어서 범주 데이터 같은 경우는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이렇게 측정하는 레이블이 정해져 있죠.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걸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벗어날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키인할 때 컴퓨터에 데이터 값을 입력하거나 뭐 저장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고객 나이 같은 경우도 뭐 0살부터 100살 넘은 살까지 존재가 가능하죠. 입수가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목적상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에는 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느냐, 그 응답자가 적절하게 비용 집행 능력이 있냐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사결정 권한이라든가 비용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고객한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래 관광객도 만약에 15살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님 따라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죠.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또 어리가 나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질문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이나 내실 있는 답변보다는 좀 좋아하는 것만 위주로 편향되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응답이 되더라도 이상치로 간주해서 좀 제외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너무나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도 이제 장시간 우리가 내실 있는 인터뷰라든가 또 심도 있게 두루두루 이게 활동적으로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 판단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좀 국한지어서 분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논리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이상치를 결정할 수 있고요. 통계적인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연속 데이터인 경우에 보통 이제 평균 중심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정기분포 모양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샘플이 확보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하시고 대체로 데이터들이 평균 중심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편차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개별 데이터에 오차 부분을 차이 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걸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3시그마 정도 편차를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보통 지칭하는데 3시그마를 벗어나는 정도의 어떤 로 데이터라면 요거는 조금 이상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보실 때 언제는 90점, 언제는 뭐 80점, 언제는 뭐 95점, 87점 이렇게 맞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평균을 내보면 내 실력이 평균적으로 한 9점 정도 된다.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약간 잘 보면 한 플러스 3점, 못 보면 한 마이너스 3점 정도 이렇게 편차가 있다. 오차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시그마 값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성적이 그때그때 불안정한지 아니면 어떤 값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제 변동폭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어떤 시험을 봤을 때 갑자기 100점 만점을 맞았거나 갑자기 60점으로 떨어졌다. 이건 여러분의 진정한 실력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때 몸이 아팠거나 시험을 갑자기 막 문제은행에서 어렵게 냈다거나 너무 쉽게 냈다거나 이런 다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수는 좀 실제 성적 평균 데이터에서 제외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그런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 변동폭을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이 통계적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 중심으로 3시그마 또 표준화 점수 같은 걸 계산해서 요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차이 나는 정도를 표준화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정도 이상 떨어지면 좀 아웃라이어다 볼 수 있고요. 또 박스 플롯 그렸을 때 저희가 위쪽 아래쪽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게 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50% 범위 인터 쿼타일 레인지 요 부분에 1.5배를 곱한 게 요 어퍼 리미트, 아래쪽으로 곱한 게 로어 리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벗어나는 로 데이터가 있으면 요거는 일반적인 패턴에 조금 동떨어져 있다 너무. 그래서 아웃라이어로 보고 간주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두 변수 간의 여러 변수 간의 관계 패턴을 좀 그렸을 때도 x가 변할 때 y의 변화가 좀 이런 분포 패턴으로 뭐 이렇게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찰되는 게 이제 정상 데이터라고 보는 거고, 어느 한쪽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관찰치, x가 변할 때 y가 갑자기 튀었다, 너무 적게 나왔다,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또 이별량 측면에서 이상치라고 봅니다. 자, 이상치를 제거하실 때도 너무 튀는 데이터니까 그냥 지우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들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절단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샘플 수가 작을 때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윈저 라이징이라고 해서 사전을 찾으시면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통계학에서 너무나 이제 튀는 데이터를 버리기 좀 아깝기 때문에 이 박스 플롯 같은 경우 이렇게 아웃라이어 그릴 때 동그라미들을 평균 값으로 이렇게 대체하면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평균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 너무 또 심한 어떤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튀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상한선, 하한선으로 바꿔주는 이런 기법을 저희가 윈저 라이징, 조정한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제 그 샘플을 분리해서 이상치를 포함한 쪽과 포함하지 않은 쪽을 좀 분리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죠.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 분포가 이렇게 왼쪽 꼬리 분포나 오른쪽 꼬리 분포가 돼 있으면 어느 한쪽, 요 정도 구간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관찰되는 구간만 따로 서브셋을 만들어서 분석하고, 어느 한쪽에 이렇게 좀 뜨문뜨문 이상치가 있는 경우를 따로 여기가 발췌해서 분석하는 이런 걸로 리샘플링, 샘플을 분리해서 분석하자는 게 이런 방법론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보실 텐데요. 범주형 변수의 이상치를 먼저 한번 확인하고 처리를 해보죠. 자, 직업 유형 변수 전체 데이터셋 중에 좌변수를 한번 좀 저희가 봤는데, 논리적으로 한번 보죠. 범주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 1번부터 12번까지 직업 유형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실제 그 데이터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이렇게 해봤어요. 뭐 테이블 함수를 넣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이 직업 유형별로 어느 정도 관광객들 직업 분포가 있는지를 봤는데, 13번, 14번, 17번이라고 엉뚱하게 이렇게 응답한 데이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설문지상에서는 저렇게 오류가 날 가능성이 없는데, 아마 설문지를 컴퓨터로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런 그 조사된 데이터를 한 명이 모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조사요원들이 뭐 인천공항도 가 있고 부산의 공항도 가 있고 여러 군데서 수집을 해서 합쳐야 되잖아요. 합치는 과정에서 또 잘못 키인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좀 있죠.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좀 가정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명수는 많지 않네요. 근데 이제 14번은 4명이고 13번이라고 잘못 이렇게 키인이 된 경우가 11명, 17번이라고 또 잘못 응답된 경우가 26명 정도 있네요. 그래서 굳이 이제 판정하자면 14번은 개수가 적으니까 그냥 제거하는 쪽으로 13번하고 17번은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왜 이런 패턴이 나왔는지를 특히 17번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가 눈여겨서 그 레코드만 따로 한번 누가 조사를 했고 어디에서 조사를 했고 어떤 시기에 조사를 했고 뭐 이런 걸 우리가 크로스 체킹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할지 요거를 다른 값으로 대체할지 이런 판단을 좀 내리실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숫자니까 이 직업명을 좀 문자로 바꿔보죠. 그래 분석이 좀 용이하니까요. 변수 리코딩 기법으로 우리가 플레이R 패키지의 맵 밸류즈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직업 유형 변수를 이러이러 레이블로 좀 바꿔달라. 물론 끄트머리에 있는 13, 14, 17은 공식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코딩 작업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 테이블 함수로 직업별로 빈도 카운팅을 했는데 그 결과를 이렇게 뷰어 창을 좀 활성화해서 뷰라는 명령어에 한번 넣었죠. 그래서 좀 짜임새 있게 사무기술직이 제일 많고 학생에 대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국내를 좀 찾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기업들 이런 직업들이 많이 왔네요.
자, 그러면 누가 실제 이상치인지 아닌지 저희가 한번 어느 정도 13, 14, 17로 응답한 데이터가 이상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한 친구들만 따로 한번 조사를 해보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셋에서 서브셋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브셋은 이상치라고 응답한 데이터를 한번, 그러니까 직업 변수만 따로 잘라서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직업으로 응답이 됐는지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또 조사 시점 데이터도 있으니까 언제 조사한 거지 이런 것도 한번 좀 크로스 체킹을 해서 왜 이상치가 발생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려고 프로파일링 해 보려고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셋에서 잡이란 변수를 좀 부분적으로 추출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 중에 혹시 13, 14, 17이라는 요 값이 기록된 레코드, 그러니까 전체 지금 my라는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 서브셋 옵션이 행과 열을 다 지금 부분적으로 조건 지정을 하는 장면인데요. select는 이 중에 어떤 변수만 내가 취합해서 좀 서브셋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좌 변수, 그 리코딩한 요 변수가 이제 초점이고요. 이 변수 말고 이 아이디나 조사 계열이나 성별이나 연령대 이렇게 한번 추출을 해보겠다는 거고, 이제 레코드 면에서 다 필요 없죠. 이 잡이라는 변수에 약간 다른 데이터 들어가 있는, 특히 12하고 13번, 14번, 17번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이제 레코드를 그 친구들만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앞쪽에 잡 변수가 13, 14, 17 중에 퍼센트 인연사자 써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추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만 따로 서브셋을 잡 언더바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OT라는 약자로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서브셋을 만들었고, 조사 시기하고 한번 교차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13번, 14번, 17번 요게 개월수입니다. 1월달 조사, 2월달 조사인데 13번이 11명 정도가 이 케이스가 이 잘못된 13이라고 응답이 되는데 대체로 조사 시기별로 뭐 이렇게 한 개 정도만 발생하고 있어서 거의 무작위로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월별로 어떤 한쪽에 치우침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그냥 제거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14번 자체는 이 발생 케이스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건 뭐 조사 시기하고 결합해서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17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양도 문제지만 양도 문제이기 때문에 17번에 대한 거를 지워야 될지 다른 걸로 대체할지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6월달 경우에 특히 이렇게 비중이 있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6월달에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지 누가 조사를 했는지 이 6월달 조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좀 대목입니다. 자, 처리를 어떻게 할지 한번 보죠. 그래서 앞에 판단했던 대로 13, 14는 좀 제거하는 쪽으로 17번 유형은 13번은 그냥 무작위성이기 때문에 그냥 지우는 쪽으로 NA로 만들어서 만들겠다는 거고요. 14번은 10개니까 혹시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번 어떤 직업인지 모르는데 기타 유형으로 넣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17번은 내용이 많으니까 의미 있는 직업일 수 있다. 그래서 최빈치로 일단은 좀 산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빈치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좌변수를 빈도함수에 넣어서 그럼 1번부터 12번 직업 중에 어떤 게 이제 직업이 많은지 소팅을 좀 하고요. 그 중에 맥스 값, 위치 맥스, 맥스 값이 갖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3번 직업이고 리코딩했던 이름을 붙여준 직업명이 있는 데이터인 경우에 3번 직업이 사무기술직이에요. 그래서 요 13, 14, 17번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치 처리 이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13번은 12번 기타 직업으로 14번은 결측 데이터 개수가 작기 때문에 17번은 3번 직업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아예 이렇게 우리가 리코딩한 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죠. 13번은 기타 직업 유형으로 14번은 4개 정도밖에 발생 안 해서 NA 결측 데이터를 무시하겠다. 이런 뜻이고 17번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최빈치라고 좀 인정을 해서 사무기술직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나름대로. 자, 이어서 연속형 변수에 대한 우리가 이상치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는 지출경비인데, 자, 요것도 우리가 그 연속 데이터 내용을 보시면 지출경비, 여러 가지 그 원본 데이터셋에서 연속 데이터 내용을 좀 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 경비 부분, 요 연속 데이터가 좀 데이터 규모도 있고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좀 뉴메릭 데이터로 아래서 불러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가격대, 지출 금액이 보통 이 뭐 $10,000 이하, 여기가 많죠, 이렇게. 나머지 이제 $10,000 이상, 이런 경우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현재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 지출 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속 데이터 중에서 전체 내용을 한번 봤을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뭐 웬만한 데이터들이 요 구간 안에 박스플롯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데, 일부 변수에서 이렇게 튀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 한눈에 이걸 좀 본 거고, 주제별로 좀 나눈 겁니다. 만족도 연속 변수만 따로 저희가 부분 추출해서 그렸는데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오히려 이렇게 불만했던 사람이 일부 명수가 작다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4.5점대 응답을 했다는 거죠. 비포 이미지는 대체로 데이터가 여기에 쏠려 있고, 일부 이렇게 부분적으로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뭐 3개 만족도도 주로 4.5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을 했고, 일부 3점, 1번, 2번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드물어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좀 돼 있네요. 자, 비용 관련 변수 같은 경우도 박스가 잘 안 보이죠? 원체 비용이 이게 튀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좀 있다. 이런 걸 다 이상치로 판단해서 연속 변수 같은 경우 전처리가 필요하다. 나머지 변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이상점을 검출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보죠. 일반적으로 이제 박스 플롯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렸는데, 이 익스펜스 지출 금액의 데이터를 일단 그림 그리기 전에 HMS 패키지로 기술 통계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데이터가 $100,000 이하예요. $100,000 자체도 좀 문제죠. 1억씩 저희가 뭐 이렇게 경비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100,000 이상은 전부 다 너무나 이제 이상치를 넘어서서 극단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제거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작업으로 좀 여기서 $100,000 기준도 아니고 $10,000 기준으로 일단 지출 금액이 $10,000 이하인 것만 이렇게 서브셋으로 만들어서 CNT2 이렇게 일단 좀 만들었습니다. 레코드별로. 그 지출 금액 이외에도 경비가 $10,000 이하인 그런 레코드만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CNT2로 만들었고요. 이럴 때 이제 지출 경비를 좀 봤는데, 평균과 메디안 한 $400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도 박스 플롯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좀 보이네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주로 대부분의 데이터가 $2,000 언더죠. 이 정도 사람들이 많이 비용을 쓰고 있다. 이런 거고, 일부 이제 이렇게 튀는 데이터들도 상대적으로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플롯 그림을 임시 변수 이제 박스 플롯의 약자로 BP에 넣고요. 그 내부 구조를 한번 봤는데, 요 점도 아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서는 그게 데이터 셋이든 어떤 변수든 그림이든 간에 이렇게 str 함수에 집어넣으면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요 달러 스테이츠라는 항목이 몇 가지 통계량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를 지칭하는 숫자 값이에요. 요거. 그래서 지금 하한값, 1분위수 중앙값, 2분위수, 그다음에 얘가 3분위수고 얘가 상한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3,419가 여기이기 때문에 요거 이상의 요 위에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상치 판정 기준, 요거를 하나 저희가 찾아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 아웃에 해당되는 요 내용이 실제 아웃라이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BP 쪽에 이 달러 스테이츠만 따로 추출해 본 거죠. 내부 str 함수로 내부 구조를 봤을 때 6개인가 그 세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 달러 스테이츠로 내용을 봐서 그
그 분위수를 이렇게 해석을 좀 한 상태고요. 이 중에 다섯 번째, 달러 스테이츠의 다섯 번째 가 이 친구입니다. 이게 상한선이에요. 이거보다 큰 데이터는 아웃라이어로 보셔도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달러 아웃에 들어있어요. 박스플롯 그림에.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서머리에 넣었더니 3,42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 10,000달러, 10,000달러 언더로 저희가 잘라낸 극단치, 10,000달러 이상 극단치로 봤기 때문에 10,000달러까지가 아웃라이어라고 되어 있고요. 기술 통계 함수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아웃라이어 평균이 5,000달러. 큰 금액이죠. 국내 여행 온 거 치고는. 이렇게 지금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거 처리를 할 텐데, 상한선보다 큰 값을 이렇게 아예 지우거나 없애는 거죠. 절단시키거나 다른 값으로 조종, 대체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NT 데이터에서 필터 기능으로 그 상한치보다 적은 데이터만 추출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CNT 3번이라는 서브셋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경비를 한번 계산해 봤을 때 경비가 1,000달러로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중앙값도 또 상하한 5%씩 제거한 트림드 된 데이터도 거의 데이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분포 모양이 이제 거의 1,000달러 안팎으로 정규 분포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일부 민맥스 레인지로 봐서는 조금 여전히 뭐 좀 비중 있게 쓰는 데이터들도 있는데 이 정도는 발생 가능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단 방법으로 아예 상한선을 벗어나는 데이터는 빼고 그 이하 데이터만 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디플레이얼 패키지의 필터 기능 함수를 통해서. 자, 이번에는 그 데이터가 만약에 있을 때는 좀 적절하게 윈저링이라고 해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값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도 이제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상한선 값보다 만약에 큰 경우에 그것만 따로 이렇게 좀 빼낸 거죠. 그런 작업을 했고 이 상한선보다 크지 않으면 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해달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따로 한번 이렇게 이제 참고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상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정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